하이, 건니치와. 오늘은 전공 과목 그리고 선호 과목란에서 자기 어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선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고요. 두 번째로서는 전공 과목 중에서 혹은 뭐 다른 교양 과목 중에서도 괜찮고요. 자기 어필을 할 만한 수강 과목명을 선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수강 과목의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기재를 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강 과목명 잊어버렸다라고 하시는 분은 인터넷이나 성적 증명서를 통해서 참조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종과 전공이 관련성이 없어서 간조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것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도 안 나고 쓸 것도 없다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일 경우에는 다른 강의에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직종과 자신의 전공이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지 전공 과목, 선호하는 과목을 어필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쓸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일본 기업일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스펙 채용이 아닌 포텐셜 채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본 기업은 당신의 스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와 같은 기능직일 경우에는 뭐 스펙도 관심 대상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당신의 스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다라고 일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관심은 뭐냐라고 하면 스펙이 아닌 당신의 전체성이다라는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전공 과목 그리고 선호하는 과목 어떻게 공부를 해왔느냐라는 것을 알므로써 학문에 대한 자세의 관심을 통해서 성실함, 호기심,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속성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지 전공 과목과 직종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성실히 작성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서는 단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쓸 것이 없다라는 분인데, 달리 말하면 뭐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라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는 무엇을 쓰면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상환 반역이라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여러분들을 취업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아니면은 사물들과의 관계성을 본인이 이해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있죠. 예,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상한 반역, 즉 주변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상한 반역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주변 사물을 나와의 관계를 관련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환 판역을 응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현재로부터 봤을 때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느냐,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분석은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전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성을 확립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자기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흥미나 관심이 약했던 과거의 수강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과거 내가 공부를 했던 거, 수업에 임했던 것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공 과목이나 선호하는 과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난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어필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려고 해서 특별한 걸 어필을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할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전체성을 기업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느냐? 한 가지 팁스를 드리자면, 내가 각본이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시각과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일 뿐이라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다 라는 주체성과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바라보는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본 전략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확하게 일단 명시하시고, 두 번째로서는 전공 과목 중에 어필을 할 만한,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할 만한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것도 수강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에 이 수강 과목의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라는 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는 내가 그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